두부 한 모를 드시고 난 뒤 빈 용기를 물에 휘휘 헹군 뒤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으신 적 있으십니까?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남아있던 작은 찌꺼기와 물기 때문에 단속반이 적발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60대 이 모 어르신은 그 행동 하나로 9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생활비를 갉아먹는 벌금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현장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이야기와 제도 변화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삼겹살 포장지도 문제입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드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남은 스티로폼 트레이에 기름이 흥건히 묻은 상태로 재활용 봉투에 넣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는데 그대로 재활용함에 넣었다가 적발되면 단속반은 곧장 위반으로 기록합니다. 실제로 12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고 항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치운 게 뭐가 잘못이냐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 낯선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주부 한 분은 주방에서 사용한 고춧가루 봉지를 버리다가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흔한 비닐봉지였지만 안쪽이 은박으로 코팅된 복합 재질이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재활용 봉투에 넣은 순간 단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 1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 때문에 왜 벌금을 내야 하냐는 억울한 하소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속반은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물건들이 이제는 생활비를 위협하는 함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이 하루아침에 위법이 되는 현실. 그 변화를 모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종량제 봉투가 곧 과태료, 고지서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단속 강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재활용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까다로워진 걸까요? 그리고 왜 유독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는 것이 앞으로 억울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전에는 대충 버려도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엄격해졌을까? 현장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단속이 강화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치킨 상자, 라면 봉지, 배달 도시락 용기, 각종 일회용 포장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쓰레기를 그냥 태우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리장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쓰레기를 실어 나를 차량조차 부족해 다른 도시로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제대로 분류해야만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활용 기술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럽거나 섞여 있어도 그냥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원 절약을 위해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매우 깨끗한 상태가 요구됩니다. 라면, 봉지에 묻은 기름 한 방울, 두부, 용기 안에 남은 작은 찌꺼기 하나가 전체 재활용 공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재활용품은 결국 모두 소각 처리로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환경은 오염되고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속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자체 재정 문제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쓰레기 단속을 강화하면 곧장 벌금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며 단속이 필요 이상으로 세밀해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지킨다는 명분과 함께 재정 보충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함께 작용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책임 전가입니다. 사실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기업이나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대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힘든 어르신 세대가 단속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떠안아야 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은 결국 어르신 세대를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고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규정을 확인하기도 젊은 세대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와 행정의 방향이 겹치면서 어르신 세대가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가장 위험한 함정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품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정리한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암기법을 만들어 두었는데 바로 비풀캔음사입니다.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먼저 비닐류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냉동식품 포장지, 배달 음식 비닐 포장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 묻었으니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재활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단, 안쪽에 은박이 코팅된 포장지나 여러 재질이 섞여 찢어지지 않는 봉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비닐인데 안쪽 재질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입니다. 요구르트 병, 음료수 병, 반찬 용기, 배달 음식 용기, 세제통, 샴푸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 뒤 라벨이나 스티커를 떼어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이라도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져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기름기가 심해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캔입니다. 음료수 캔, 맥주 캔, 통조림 캔, 부탄가스 캔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탄가스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빼고 버리지 않으면 폭발 위험 때문에 과태료와 안전사고 모두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부탄캔 폭발 사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기본 원칙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달뼈, 돼지뼈, 생선가시 같은 뼈류는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호두 껍질, 밤 껍질 같은 딱딱한 껍질, 복숭아 씨나 자두 씨 같은 씨앗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또한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대파 뿌리는 동물에게 해로워서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김치, 젓갈, 된장처럼 짠맛이 강한 음식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셔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회사나 상점에서 나온 영수증, 명함,
홍보물,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으로 가져왔다고 해서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돼서 최고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면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만 정확히 구분해도 억울한 과태료의 절반 이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겉보기에 부드럽다고 해서 음식물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반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정리한 가장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짠맛이 없으면 음식물, 딱딱하거나 짜면 일반 쓰레기.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훨씬 덜 헷갈리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귤 껍질은 모두 부드럽고 짠맛이 없으니 음식물입니다. 밥이나 나물, 과일 살점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수박 껍질이나 메론 껍질도 음식물에 속하지만 반드시 한 입 크기 정도로 잘라서 버려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달뼈, 소뼈, 돼지뼈, 생선 가시는 모두 딱딱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같은 것도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복숭아 씨, 자두 씨, 체리 씨처럼 단단한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양파 껍질과 마늘 껍질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동물에게 독성이 있어서 사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처럼 짠맛이 강한 음식들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다만 김치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짠맛을 완전히 빼내면 음식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어르신 한 분은 매일 김장김치 국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붓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치도 결국 채소인데 왜 안 되냐고 항의하셨지만 규정은 분명했습니다. 딴 국물은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먹는 것 음식물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규정에 맞게 구분해야만 억울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구분은 조금만 헷갈려도 바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공식, 부드럽고 짠맛이 없으면 음식물, 딱딱하거나 짜면 일반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과태료를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규정을 잘 알고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점검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정리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억울한 과태료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지정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마트 비닐봉지나 검은 비닐봉지를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편리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임의의 봉투를 사용했다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단속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비닐류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포장지 같은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름이 묻어 있더라도 깨끗이 씻어 재활용으로 분리해야지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부 어르신들이 어차피 작은 봉지인데 괜찮겠지 하고 버리셨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조각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 명함 하나, 은행 홍보물 같은 것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실제로 열어 확인하기 때문에 작은 종이 한 장만 발견되어도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약 봉투나 금융기관 안내문은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플라스틱이나 캔류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르트 병, 음료수 캔, 통조림 캔 같은 것들은 내용물을 비우고 씻은 뒤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채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단속반은 즉시 규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한 번은 음료수 캔 하나가 종량제 봉투에서 발견돼 벌금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음식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밥알 몇 알, 국물 한 숟가락이라도 발견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김치 국물이나 된장찌개, 찌꺼기처럼 짠맛이 있는 음식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김치 국물 조금 흘러 들어간 것만으로도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버리기 전에 단 1분만 점검해 보십시오. 종량제 봉투 맞는지, 비닐 없는지, 개인정보 없는지, 플라스틱 캔 없는지, 음식물 없는지. 이 짧은 확인만으로 억울한 과태료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특히 헷갈려하는 품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과 껍질은 음식물인데 왜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인지, 티백과 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본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음식물 같아도 사실은 일반 쓰레기이고 반대로 전혀 음식물 같지 않은데도 음식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품목들이야말로 단속반이 가장 자주 적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과일 껍질류입니다.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귤 껍질, 오렌지 껍질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복숭아씨, 자두씨, 체리씨, 망고씨 같은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과일에서 나온 것이지만 씨앗은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채소 껍질류입니다. 감자 껍질, 당근 껍질, 오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대파 뿌리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동물에게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금이 나오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란 껍질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얇아 보여도 사실은 단단한 껍질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반면 계란 속 노른자와 흰자는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같은 해산물 껍데기도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차와 커피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티백 자체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티백 안에 들어있는 차 찌꺼기나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티백은 뜯어서 안에 찌꺼기만 음식물로 버리고 봉지는 일반 쓰레기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똑같이 부엌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성분과 재질에 따라 분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단속반은 이런 헷갈리는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면 바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티백을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분은 차입인데 왜 안 되냐고 항의하셨지만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겉의 종이 봉지가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통에 들어간 순간 규정 위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요? 사과 껍질과 복숭아씨, 감자 껍질과 양파 껍질, 티백과 차 찌꺼기처럼 같은 부엌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이 구분만 정확히 해도 억울한 과태료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수거가 끝났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실수했을 때 쓸 수 있는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나서야 아차, 이건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였지 하고 떠올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거 전에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직 청소 차량이 오지 않았다면 즉시 봉투를 다시 꺼내어 잘못된 부분을 분리해내면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 번 본 경우인데 직접 확인하고 재분류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변에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환경과에 먼저 알리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 바로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버렸지만 수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구청 환경과에 전화에 실수로 잘못 넣었다, 바로 고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가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입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처음 적발된 경우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영수증을 잘못 버렸다가 80만 원 고지서를 받으셨지만 은행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가정용인지 사업장 쓰레기인지 애매한 부분을 소명해 40만 원으로 감경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고의성과 반복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서면, 확인이나 환경,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도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께는 가급적 감경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실수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까지 함께 알아야 모두가 과태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혼자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이웃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규정을 몰라서 실수하면 그 피해가 결국 집안 전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드님이나 손주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어르신께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집안의 한 구성원이 방심하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나만 지키는 비밀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공유해야 할 생활의 기본 규칙이라고 말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이건 음식물 쓰레기야, 이건 일반 쓰레기야 하고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알려주면 나중에 집안 전체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웃과의 나눔도 중요합니다. 옆집 할머니,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는 어르신들께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비풀케늠사라는 5글자 암기법만 알려드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고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주변의 정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돈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구와 공동체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어떤 단속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얻은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